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사흘 여는데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시고 돈 많이 버십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돈 있고 여유 있는 자들은 고고TV에 후원 좀 하시고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자율구증 좀 내시고 그렇게 하시고 연휴에서 제가 이런 방송을 한번 찍어보는데요. 지금 내년 대선은 경제 문제죠, 그죠? 위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경기 재생을 하며 경제를 부활시키며 복원시키며 일반 국민들의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게 내년 대선의 핵심이에요. 이념 대결이 아니에요. 이념 대결이 아니에요. 물론 좌우 보수 진보 중에 진영들이 총결집을 하지만 그 가운데 경제라는 게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연휴도 됐고 이런 걸 한번 찍어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경제 문제의 핵심이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고 그죠? 코로나 이후도 그럴 것인데 기본적인 것이 사회적인 양극화, 경제의 양극화 그거죠. 그 중심에 뭐가 있죠? 일자리 문제, 고용 문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거 모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대깨운을 외치고 대깨홍을 외치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원희룡은 허당이라는 게 어제부터 증명이 됐고 마스 토론부터.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릴 게 세 가지예요. 부동산과 쉽게 말해서 아파트값, 부동산과 주식. 그죠? 일반인들은 채권을 별로 안 하니까 주식 안에 채권이 들어가 있어요. 주식 안에 정권과 채권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과 주식, 그 다음에 가상화폐. 이거죠. 그렇죠? 일자리는 자유로 하고. 이게 대선하고 연결이 될 수뿐이 없는 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되는 것이, 일자리와 주택 문제인데요. 그게 핵심이에요. 첫 번째는 아파트 주택 문제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문재인 정권 하에서 한 2배 올랐어요. 주택이 평균적으로. 강남은 오히려 2배뿐이 안 올랐지만은 강북이나 저 지방은 3배, 4배까지 올랐어요. 경기도는. 그러면 자산의 양극화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집을 가진 자, 아파트를 가진 자, 하물며 강북에 빌라까지도 지금 폭등을 하고 있으니 집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의 양극화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멘붕에 빠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제 경험과 직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고고TV가 2005년까지는 대단한 부자였어요. 상위 1% 정도 됐어요. 현금 보유 능력이.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저기 투자하다 까먹고 사기도 당하고 빌려줬다 못 받고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부동산 폭등 현상은 첫 번째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오히려 한국 집값이 덜 올랐다는 말은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유동성에 의해서 계속 돈이 풀렸기 때문에 올라간 거 그거 문재인 정권의 말도 맞기는 해요. 근데 정책을 잘못 써가지고 기름에 불을 붙인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문재인이 정책 잘못 쓰고 나쁜 놈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주택 문제는 말이죠. 주식하고 똑같은데 말이죠. 이 주택 문제는 그 집 안 가진 자, 서민들은, 고고TV도 빚내서 아직까지 큰 아파트에 살아요. 분당에서. 그런데 집값이 언제 떨어지나, 언제쯤 조정을 받을까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값이 계속 오를 수뿐이 없어요. 고고TV를 2년 2개월 전부터 보신 분들은 제가 처음에는 부동산 문제도 좀 있고 강남을 사라, 분당을 사라 하고 한두 번 그때 구독자 늘리려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부터 한 말이 문재인이가 그 정권을 잡은 후부터 먼저 말씀드린 게 내가 주식을 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 1년 반쯤 있다가 부동산 사라 그랬어요. 주식과 부동산 사라. 부동산 일단 강남 사라. 강남에 살 여유가 없는 사람은 분당을 사라. 그런 말도 한 적이 있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문재인의 실책은 실패할 것이라는 걸 확신이 있었고 또 지금 기본적인 변화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작년에 32,000불이죠. 소득이 문재인 집권할 적에 3만 불이었어요. 3만 불은 5천만 인구가 3만 불에 간다는 것을 이 나라가 선진국 체제로 가고 거주 생활과 자본주의 마인드, 자선주의 마인드가 바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야권이나 일부의 야권에서는 문재인 때문에 경제가 망가졌다 그런 일부 맞는 소리지만은 문재인이가 안 망가졌어도 안 망가뜨렸어. 우리나라는 주택값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국민들은 돈 상대적으로 빈곤하거나 상대적으로 저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문재인에 의해서 그 노조의 활동이 강화되고 또는 신산업 또는 그 글로벌 산업 업체들이 연봉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5년 동안 신귀족층이 탄생했다. 하나는 대기업이고 글로벌 대기업이고 요새 같은 경우는 게임, 바이오 뭐 여러 가지 있죠. 과거에 전통 산업도 있고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 같이 그리고 글로벌 대기업들 또는 대기업들, 공무원, 공기업 이런 신기족층이 탄생했다. 그게 최저임금의 폭발로 일어난 것도 있지만은 그들이 노조 활동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상대적으로 연봉을 받더라. 실례를 들어서 하이닉스 초봉이 대졸자들의 초봉이 8천만 원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삼성도 한 5, 6천만 원 되고 그죠? 저 NC소프트나 넷마블이나 이런데 네이버 또는 카카오 이런 데는 신산업을 갖다가 미래를 무장하는 사람들은 그 기업들도 보면은 보통 6, 7천만 원 돼요. 웬만한 중견기업도 4, 5천만 원 돼요. 그죠? 그러면은 고소득층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 문재인 5년 동안에. 그리고 선진국에 진입하면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들이 확실한 양극화가 옵니다. 쉽게 말해서 윤석열이가 말한 아프리카 같이 팔과 노동으로 그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많죠. 확실히 차이가 나요. 그 사람들하고. 그죠? 그러면은 신기족층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자산 가치가 부풀려지고 올라갔으니 그들이 투자할 곳을 찾는다. 그게 부동산과 주식이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값은 올라갈 수뿐이 없어요. 우리는 선진국이에요. 지금 현재 G9까지 올라갔죠. 그죠? 그 쓰레기 보수 우파들 갖다가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로 강행으로 간다. 남미행이다. 그런 거로 해서 돈 빨아먹는 거 믿지 마시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굉장히 역동적인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신자상층이 우리나라에 형성되게 됐고, 선진국 체제로 갔고, 연봉 체계가, 그 다음에 새로운 귀족층이 태어났고, 그죠? 그리고 기존의 자산가들도 있었고, 부동산 값은 폭등할 수뿐이 없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지금 뭐 서울 아파트 값의 35%가 말이지 하락에 들어갔다. 또는 강력한 대출 규제에 의해서 부동산 값이 조정을 받고 폭락을 할 것이다. 그 말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선진 자본주의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부동산 값은 일시적인 조정과 미세 조정은 있겠지만은 계속 올라갈 수 없는 구조가 왔어요. 부동산 값은. 그리고 이런 걸 갖다가 내가 한 20분만 말씀드릴 텐데요. 이런 걸 몇십 분 만에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주식 문제가 나오죠. 주식 문제가 지금 현재 3천선이 깨지니까 며칠 전에 폭락, 퍼펙트 스톰, 사상 최악의 폭락이 온다 이런 걸 막 쏟아내죠. 언론들이, 기사들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과거의 전통적인 산업은 기존 은행업을 말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9, 7년도에는 우리가 IMF 외환위기 오고 그럴 적에는 외세에서 타격을 받은 것이고 달러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2007, 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도 역시 은행에서 온 거죠. 파생 상품 때문에. 그죠? 근데 지금은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려 있고 미국도 그죠? 뭐 테이터링 들어가고 우리도 지금 금리 인상에 들어가는데 제가 보는 거예요. 직관과 경험으로. 저 경제 전문가 아닙니다. 그런데 새로운 산업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4차 혁명은 벌써 옛날 일이고 그죠? 지금 메타버스 같은 게 튀어나와가지고 또 코인 같은 거, 가상화폐 같은 게 튀어나와가지고 그죠? 그래서 3, 4년 전에 코인 이게 블록체인의 핵심이다 하고 말했을 때 죽으려고 그랬지만은 안 죽고 지금 살아남아 있죠. 주식이 급락하는 과정은 몇 번 반복되지만은 과거와 같은 대폭락은 없을 것이다 하는 게 고고티브의 생각이에요. 틀릴 수가 있죠. 전 그냥 직감과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 요새 본 주린이 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도 자식들을 위해서 주식을 사고 또 젊은 층에도 주식에 올인하고 단타 트레이딩 들어가고 그죠? 이렇게 되죠. 그 뭐를 말하느냐?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과 같이 대한민국 그 경제는 실체적으로 서구 자본주의화가 되고 있다. 그게 국민소득 3만 불을 넘기면서 그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저는 20대, 30대, 40대부터 생각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고TV는 IMF 때 현금 30억을 브릿지를 익혀가지고 100억을 갖다가 투자해 본 적이 있는데 큰 손이었어요. 다 말아먹었어요. IMF 때. 생전 처음 당해보는 거고 기업들이 부도나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 그 이후로는 주식을 안 해요. 하더라도 조금씩 하더라도 손해는 안 봐요. 절대 손해는 안 봐요. 고고TV는. 1년 평가를 해보면 은행 이자가 2%면은 1년 수익이 10%만 된다 하는 식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한국이 선진국 체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스템이 시장주의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선진국 체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옛날과 같은 뭐 3천에서 2천으로 폭락한다? 미국이 2만 5천에서 1만 5천으로 폭락하면 우리도 그래 폭락하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는 오지 않을 것이다. 왜? 우리가 선진국 자본주의 체제, 생활 자본 시장 경제 구조로 지금 들어갔어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서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주식시장도 선진형으로 재편이 되고 있고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도 관심을 갖겠지만은 주식에 이제 몇 년 전부터 주식에 처음으로 발을 디디는 사람들이 미국과 영국과 홍콩 같이 그런 식으로 자본 투자가 들어간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코인 문제를 한번 다뤄보죠. 가상화폐죠. 그죠?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거. 코인 문제라는 것은 저는 잘 몰라요. 전 주식과 부동산은 해봤지만은 코인은 지금까지 안 해요.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미래를 저는 몰라요. 코인이 쉽게 말해서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3천년, 4천년, 5천년 전, 5천년, 6천년 전에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돌 가지고 거래를 했듯이 그죠? 그 인류 역사의 최초의 그 화폐가 물물교환이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화폐 둥그런 돌 파가지고 그거 가지고 거래한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 처음으로 화폐 단위에서 새로운 화폐가 나온 거죠. 비트코인 가상화폐라는 게. 디지털 화폐. 말은 많지만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앞으로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공상과학영화. 그죠? 과거 30년 전, 40년 전의 공상과학영화는 벌써 현실화가 됐죠.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우리가 미래를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화폐라는 것이 결국에는 안착이 될 것이다. 채굴도 제한돼 있고 희소성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코인, 비트코인 이런 거에 대해서 유통을 시키고 있으니 그죠? 그건 20대, 30대보다 잘 알 거예요. 전 안 해요. 그래서
주식은 또는 아파트는 100% 200% 뛰지만은 코인은 100% 200%는 수천 배가 뛰더라. 그래서 베팅이 들어간다. 결론이 뭐냐 하면요. 주식, 코인, 부동산 여기서 주식과 부동산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코인 같은 경우는 2030들이 뭣도 모르고 덤벼들고 있다. 대박 아니면 쪽박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안착될지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도 뭐 어제 같은 경우 뭐 6만 불을 뚫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자산의 형성 문제, 자산의 증가 문제 또는 거기에 핵심이 뭐냐? 빈부격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0과 40들 자산이 없고 가만히 눈을 떠고 보고 있으니까 그냥 아파트로 올라가지고 떼부자가 되더라. 벼락부자가 되더라. 주식을 갖다가 뭘 좀 해봤더니 또 그렇게 되더라. 코인 했더니 수백 배, 수천 배의 이익을 남기더라. 그죠? 영원히 파괴되는 거예요. 그건 세계적인 현상인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솔직히 외세지향적은 아니에요. 솔직히 조선 5천년 역사 침략만 받았고 핍박만 받은 민족이었어. 근데 그걸 갖다 깬 게 박정희였고 외국으로 나가자. 강하게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세계화 시대에 가상시대 세계가 동질화가 되다 보니까 그게 2030, 40들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 그죠? 그 기본 핵심은 돈을 벌기 위한 욕심도 있지만은 누구나 그렇죠. 고고태부에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양극화에 못 참겠다. 누구는 큰 돈을 버는 연봉을 갖고 누구는 간에 곽상도 아들같이 50억을 갖다가 몇 년 동안 말에 시다발해하고 뇌물로 받아 처먹고 화천대유 같은 거 보니까 1,000만 원 투자했는데 1,000억을 받아버리고 이재명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국민들과 젊은이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해요. 솔직히 무지랭이들은 2040이 물지게 이게 뭐야? 우리가 말했던 사회 아니야. 왜 이게 사회는 점점 양극화되어 있고 왜 부는 흑수저, 금수저, 골드 수저가 다이아몬드 수저가 나오며 부의 양극화가 되고 자산 양극화가 되고 우리는 뭐가 되려는 말이냐? 집도 없고 주식도 없고 코인도 없어. 대출 받아. 나중에 산소갑산이 가더라도. 그죠? 그런 거죠. 그러면은 요까지 결론 내드리면 우리나라는 3만 불 시대 들어간 게 벌써 5년 전이고 선진 경제로 들어갔고 이때까지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를 갖다가 다 불식시키고 선진 자본주의 같이 외국인들 같이 생활 패턴이 갔어요. 싱가포르, 홍콩, 뉴욕, 런던 같이 우리나라도 G7에 몇 년 있으면 들어갈 텐데 폭등할 수뿐이 없죠. 자산 가치가. 그거 알으셔야 되고 그러면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이재명이나 유승민이나 홍준표나 윤석열이나 부동산을 잡겠다 그러죠. 그죠? 그 가만히 보시면 유승민의 정책이 옳아요. 유승민이가 정권거래소에 폐지하겠다. 며칠 전에 신문에 나왔죠. 그 개미들은 8.5조를 손실을 봤는데 투자해서 작년인가 올 상반기에 정권거래소가 8.5조가 거쳐버렸다. 그거 폐지해야 돼요. 국가에서 나라의 국민이 서민의 개미들의 등골을 빼먹는 거야. 유승민의 정책이 옳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애들이 기본 정책, 쿼터 정책. 자, 이재명의 기본 정책. 홍준표의 쿼터 정책. 윤석열의 반값 정책. 아파트. 그 다음에 걔 누구? 원희룡의 반반 정책. 그거 다 사기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주택값, 아파트값은 특히 서울이나 우리나라 핵심 대도시에서는 떨어질 리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어거지로 떨어뜨리겠다는 거 아니야. 그죠? 이재명 같은 놈은 똑같아. 이재명이나 그 원희룡이나 윤석열이나 정책이 똑같아. 홍준표는 반의 반값. 새놈은 반값으로 주겠다 하는데 홍준표는 반의 반값 25% 주겠다는 거고. 다 사기죠. 다 임대주택이죠. 공통적으로 보면 그 임대주택이야. 국가에서 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내가 원하는 집
내가 원하는 자산을 형성할 수가 없죠. 그건 진짜 서민이나 하층민들이나 하려고 그러지만은 그런 걸 뿌려놨더니 문재인 5년 동안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지금. 응? 대한민국은 선진형 체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양질의 주택, 양질의 생활 공간, 양질의 생활을 원해요. 그 사기꾼이라는 거죠, 전부 다. 이재명, 원희룡, 홍준표, 윤석열의 그 반값 중택, 쿼ota 정책은 사기꾼이라는 거죠. 유승민이께 그래도 대단히, 그래도 합리적인데 부동산은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동산은. 말씀드렸죠. 너무나 고연봉자들이 많다. 자본의 양극화, 직업의 양극화, 직종의 양극화가 돼 있다.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아니, 1년 동안 계속해봐. 연봉 2천만 원, 3천만 원 최저임금 받는 사람이 태반인데, 위에 상위 1%에서 5%까지 보면은,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연금까지 따지면 나중에. 그들은 1년 연봉 1억이 되더라. 어떻게 그걸 따라잡느냐. 대단한 문제로 왔죠. 거기에 핵심적으로 코어로 들어간 게 주택과 주택 문제죠. 그죠? 코인을 하는 사람만 하니까. 그죠? 코인 하는 사람은 난 언제 아파트 사? 난 언제 삼성전자를 갖다가 한 몇백 줄 사? 코인이나 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해결하는 게 요새 2040들의 핵심 문제라고. 근데 다 사기꾼들이야. 이재명, 홍준표, 윤석열, 원희룡 다 사기꾼들이야. 되지도 않아. 유승민은 큰 사기는 없어요. 근데 5명 다 그런 주택 정책을 아파트 그 안정화 정책이나 하락 정책을 해봐야 공급 정책을 해봐야 안 잡혀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경기가 확 죽고, 그죠? 돈이 없고, 전 세계적으로 무슨 대란이 일어나면 모를까 안 잡힌다고. 기가 찰로 씹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왜 아파트가 없어? 강남은 평당 1억이 넘었어. 저 경기도 이상한 데도 말이야. 의왕이라든가 뭐 동탄이라든가 이런 데도 말이야. 평당 4, 5천만 원 해. 이건 뭐 꼬라지가 뭐야. 올라간 건 안 떨어져요. 그게 자본주의 생리예요. 그럼 안정화시키고 되도록이면 합리적인 거 정책을 봐야 되겠죠. 전체적인 결론. 대한민국은 선진형 체제로 들어갔고 자본주의 안에서는 시장 안에서 선진형 체제예요. 베네수엘라 같다, 남미 같다 그렇게 된다. 또는 뭐 동유럽 저기 뭐 그리스와 같은 지중해 연안국가가 된다. 피그 국가가 된다. 그거는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이나 좌파 꼴통들이 하는 공포심과 위기감으로 돈 벌어먹는 것들이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특히 애들이 그러는 건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막 방송을 하면서 돈 벌어먹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그렇게 만만하고 저력이 그렇게 만만한 국가가 아니에요. 박정희 이후로는. 그럼 제대로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대통령을. 돈 벌고 싶으면은 생활이 안정하고 싶으면은 5년 동안 얼마나 자산 문제나 돈 문제 그리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폐가 됐냐고 국민들이. 주식값과 아파트값은 안 떨어져요,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완전히 서구형 자본주의로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